다툼 뒤에 우린 비로소 뉘우칠 수 있을까. 네, 오늘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박상학 기자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왔나요? 네, 요즘 청년들 직구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청년주택을 지어서 청년과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추진은 좋은데 네. 이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내 집 앞에 30층, 40층이 넘는 초고층 청년주택이 들어서 피해가 예상된다면 더 반기기 쉽지 않겠죠.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함께 보시죠.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용산구 삼각지역 청년주택. 37층 높이 2동짜리 건물에 공공과 민간 임대 포함 1,086가구가 입주합니다.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초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탓에 민간 임대 물량의 최고 경쟁률은 90대 1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청년주택의 거대한 높이 때문에 곳에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가까운 청년주택 예정지. 땅을 소유한 민간 사업자가 이곳에 40층이 넘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그것도 우면산 바로 앞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자기들은 법적 일조권은 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상식이 있듯이 22층 그 8m 앞에다가 42층을 지어놓으면 그 일조권이 일반 상식으로 지장 없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해당 부지는 현재 용적률 250% 이내로 15층에서 17층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역세권 청년주택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조건을 완화하면서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3종 일반 주거지역이던 해당 부지는 2단계 위인 근린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용적률도 650%까지 완화됩니다. 공공임대를 포함해 소형주택 총 800여 가구와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준주거지역도 아니고 일반 상업지역으로 2단계나 상향을 해서 청년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너무 피해를 많이 주고 이 시행사한테는 과도한 특혜를 주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1,000억짜리 땅을 3천억, 4천억이 되게끔 만드는 조치거든요. 2016년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는 애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제안했지만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서초구청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우려를 최대한 고려하겠지만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데다 사업자가 조건에 맞게 땅을 활용하는 건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역세권마다 지금 다들 그렇게 지금 공급이 안 돼서 모자랄 정도니까 그래서 더 많은 공급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슈퍼빌 주민들 같은 경우도 그러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그러고 다들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좀 대안도 마련해보고. 역세권 청년주택을 둘러싼 마찰은 이곳뿐이 아닙니다. 중랑구 묵동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청년주택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너무 높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얕게 짓고 정상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너무 생각지도 않게 높아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주민의 그 입장을 어떻게 또 고려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가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청년주택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견해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충분히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주택이라면은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조직에 이득을 주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회적인 가치가 청년 임대주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여서 단기적인 그런 사회적인 가치라 그러면 굉장히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발의 어떤 형태를 마구 그렇게 바꿔버리면 그 부작용이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이 있다면 대안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시행 기간은 2022년 말까지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건데요. 단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하려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또 인근 주민 피해, 또 10년 후 변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박 기자 고생했습니다. 말들 속에 우린 상처를 숨겨야